여러분들은 헌혈에 왜 참여하십니까? 혹시 헌혈에 참여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헌혈은 5번 정도 참여했었습니다. 헌혈에 참여하시는 계기가 어떤 건가요? 제가 지금 졸업 학년이라서 봉사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하게 됐어요. 혹시 헌혈에 따로 참여하시는 계기가 있으실까요? 배놈 보려고 같이 헌혈했었어요. 영아 관람권 받으려고. 자신이 헌혈한 피가 어떤 과정을 거쳐 가는지는 아시나요? 아니요. 그냥 환자한테 바로 가는 거 아닌가요? 많은 학생들이 봉사 시간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헌혈에 참여한다고 답했습니다. 헌혈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고 진정한 가치를 알고자 생명이 시작되는 이곳, 헌혈의 집을 찾아 헌혈의 가치를 실천하는 그분들의 진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많은 학생들이 봉사 시간을 받기 위해 헌혈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즘엔 이제 자이든 타이든 봉사라는 개념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가지가 헌혈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헌혈이 단순 이제 몸으로 하는 봉사하고 다르다는 생각이 생명을 살리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봉사이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이 헌혈의 진정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헌혈센터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예전부터 오던 건데요. 이제 헌혈이라는 가장 큰 의미가 생명을 살리는 게 모토고, 이 혈액은 이제 우리가 이제 약이나 뭐 만들 수 있는 게 전혀 아니잖아요. 순수하게 사람이 이제 환자가 치료할 수 있게 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헌혈의 진정한 의미를 학교에 홍보도 많이 하고, 지금 현재는 고등학생이나 이런 학교 교과 과정에 좀 홍보해가지고 교육이 할 수 있도록 이번에도 선정이 좀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헌혈센터나 적십자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혈장이라는 혈액 세포 구성이 있죠. 그래서 분리를 해서 이제 빼는 기계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이렇게 헌혈 종류에 따라서 이쪽에 적절한 온도에 보존되어야 될 헌혈 제제들이 있거든요. 혈액 제제들이. 그래서 이렇게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헌혈에 참여하는 한 대학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헌혈에 대한 그 학생만의 이야기가 궁금해져 조심스럽게 인터뷰를 요청해 보았습니다. 제 피가 RH 마이너스여서 헌혈을 하면 좀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하게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 RH 마이너스는 혈액형이 많이 희귀하고 필이 많이 부족한 걸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내 피를 전달해주면서 도움도 주고 내 자신도 뿌듯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헌혈 후 자신의 피가 어디로 어떻게 전달되는지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헌혈의 여정이 시작되는 공급소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혈액이 오면 박스로 와요. 요걸로 왔죠. 그죠? 이렇게 냉매제. 그리고 혈액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바코드에 보면 번호가 하나 있어요. 보유 번호가. 누구한테 수혈됐고까지 다 기록이 돼요. 얘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민등록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체열될 때 바코드가 부여되고, 여러분들한테 헌혈증 주죠. 거기에 똑같은 바코드가 붙어서 그게 다 이력서처럼 환자한테 마지막 갈 때까지 기록이 돼요. 바코딩을 찍으면 봐봐요. 그 검사 결과, 그 다음에 이게 어디로 와서 어디로 나가고 어느 병원으로 가는지 모든 정보가 여기 표시가 돼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이걸로 인해서
잘못된 혈액은 갈 일은 없어요. 훼손된 피는 어떻게 보관되고 그 보관의 주의점이 있으실까요? 혈액은 가장 중요한 게 온도 관리를 가장 잘해야 돼요. 성분별로 각자 온도가 다 틀려요. 적혈구 온도, 혈소판 온도, 혈장 제제 온도. 그래서 각각 다른 온도에 보관을 해야 돼요. 각 냉장고, 냉동실마다 그 기록이 돼요.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혈액 관리는 이렇게 복잡한 기계로 아주 정밀하게 우리가 이건 냉동실, 이건 영하 30도에서 보관하는 혈액이에요. 이건 이렇게 얼리는 거예요. 이거는 보면 흔들리죠, 이렇게. 네. 이건 혈소판이라는 건데, 이거는 그냥 놔두면 서로 엉겨. 그래서 피딱지를 만들어주는 건데, 이거는 그냥 놔두면은 서로 붙어서 제 기능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항상 흔들어놔요. 환자에게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이걸 보관하는 역할을 해요. 제조도 하고, 그 다음에 병원에다 건네주는 역할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역할이 그거예요. 우리가 정기적으로 여기 온도기가 있어서 이 온도로 이 박스 온도가 혈액을 운송할 때 정말 산호시가 되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온도계예요. 그래서 이거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돼요. 나중에 갖고 와서 정말로 온도가 우리가 혈액 보관할 수 있는 온도로 계속 수송됐는지를 체크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강릉 아산병원에 혈액을 출고하려면 접수를 한 다음에 출력을 해야 돼요. 헌혈은 단순히 나를 위한 행위가 아닌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씨이며 생명을 이어가는 소중한 연결입니다. 그 연결이 끊어지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는 수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손길로부터 우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또 헌혈은 우리의 작은 나눔이 모여 누군가의 내일을 환하게 밝혀줄 꿈과 희망입니다. 책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창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오래된 친구이자 가장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도구죠. 인간은 책을 통해 사유하고 배우며 세상을 변화시켜 왔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린 책 대신 전자기기를 쥐고 있죠. 작은 화면엔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쏟아지는 짧은 콘텐츠와 자극적인 미디어가 우리의 하루를 채우고 있는데요. 이 시대에서 책은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특히 가장 변화에 민감하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MZ세대는 책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까요? MZ세대, 즉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는 디지털 기술과 함께 성장했습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그리고 이북 리더기는
이제 이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도구죠. 짧은 컨텐츠에 익숙해진 그들은 SNS에서 짧은 글과 영상으로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독서와 같은 긴 호흡의 컨텐츠는 이들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평소에 책은 안 읽는데 읽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선호하긴 하는데 그렇게 많이 읽진 않는 것 같아요. 설문조사 결과 55%가 책 읽는 것을 선호한다고 했는데요. 선호하는 이유는 마음의 양식을 쌓기 위해, 취미가 독서라는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한 달에 한 권이나 아니면 아예 안 읽을 때가 있습니다. 적어도 한두 권은 읽는 것 같아요. 하지만 독서량은 선호하는 것에 비해 높은 편은 아닙니다. 한 달에 평균 0에서 1권 정도 읽는다가 가장 높게 나왔는데요. 이들에게 책은 그저 겉멋용일까요? MZ세대의 독서는 단순히 그들이 책을 외면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최근 텍스트 힙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면서 이들 사이에 유행으로 퍼졌습니다. 독서를 힙한 취미로 소비하고 있죠. MZ세대에게 책은 단순히 읽고 끝나는 활동이 아닙니다. 다양한 독서 관련 문화가 생겨나고 있죠. 독립서점과 책은 그들 사이에서 소통의 매개체가 되고 있습니다.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 책뿐만이 아니라 베이커리 카페도 있고 전시 공간도 있고 또 책과 관련된 모든 행사가 가능한 3층 공간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요. 다양한 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문화활동 프로그램 중 안에 저희가 작은 책 만들기라든가 이번 달에는 이제 시즌별로 프로그램으로서 달력, 그래서 달달한 능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책은 더 이상 혼자만의 취미가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경험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읽은 책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책을 통해 느낀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합니다. SNS는 책 추천의 주요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죠. MZ세대가 책을 발견하고 선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MZ세대는 독서하고 있지만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독서 형태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독서는 이제 개인적인 취미를 넘어 사회적 경험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책을 읽는 문화 자체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보존하고 확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독서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고 모든 세대가 책과 연결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책은 단순한 정보의 집합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삶에 영감을 주고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해줍니다.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도 독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죠. MZ세대의 독서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책을 읽고 싶으신가요? 디지털 세대, 우리 곁에 남아있는 이 소중한 친구에게 다시
잠시 손을 내밀어 보는 건 어떨까요? 새벽 5시 45분. 이곳은 강릉에 위치한 가톨릭 관동대학교입니다. 이른 시간부터 교내 식당에는 불이 켜집니다. 매일 이 시간이 되면 큰 화물 차량이 들어오고 바쁘게 식자재들이 운반됩니다. 식자재들이 운반되는 한편 주방 한쪽에서는 여사님들이 따끈한 쌀밥을 준비하는데요. 매일 100명이 먹을 양의 밥을 준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2004년부터 지금까지 우리 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영양사 오지영입니다. 사실은 그 1,000원을 내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일단 2,000원 정도 지원금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1,000원, 강원도랑 강릉시에서도 1,000원을 지원해줘서 작년까지는 4,000원짜리 밥에 학생들이 이제 1,000원을 내고 먹었다면 올해부터는 사실은 5,000원짜리 밥인 거예요. 학생들이 1,000원을 내게 다 지원을 해주는 그런 구조로 운영하고 있죠. 오늘의 메뉴를 위한 채소와 햄, 그리고 엄청난 양의 계란 스크램블. 이 재료로 무엇을 만드는 걸까요? 반대편에서는 식판을 준비하고 계시네요. 식판은 매일 깨끗하게 씻어 소독한다고 합니다. 채소와 햄, 그리고 계란. 뜨거운 열기 앞에서 뜨거운 열정으로 골고루 볶아줍니다. 오늘의 메뉴는 바로 영양 만점 볶음밥입니다. 그 사이 완성된 밥. 밥솥 무게 8kg, 쌀 8kg, 물 4kg, 도합 20kg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사님 힘이 장난 아니신데요. 고슬고슬한 볶음밥을 보니 저도 배가 고파집니다. 식단은 사실 되게 가장 많이 고민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 그중에 가장 이제 고려 많이 하는 건 학생들 기호도긴 해요, 사실은. 왜냐면 많이 먹어야지 좋거든. 밥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최근에 그 기호도 조사에도 나왔는데 대파 육개장, 순대국밥. 그러니까 의외로 국물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고기는 뭐 빠지지 않고. 네. 그 정도가. 한편 볶음밥과 찰떡인 떡볶이도 조리에 들어갔는데요. 와! 매콤달콤한 냄새가 화면 너머로 나는 것 같아요. 먼저 떡을 넣어 끓여주고 어묵과 대파를 넣어 완성해줍니다.
이렇게 사용한 솥은 바로 세척해줍니다. 다음 날을 위해서겠죠? 어느덧 6시 31분, 학생들을 맞이하기까지 1시간이 남았습니다. 메인 요리를 준비한 뒤 여사님들은 곁들여 먹을 샐러드와 국물을 준비합니다. 그렇게 완성된 오늘의 아침밥. 떡볶이와 볶음밥, 샐러드와 김치, 후식으로 제격인 요구르트까지. 어느덧 아침이 밝았고 아침밥을 먹으러 가는 학생들이 보입니다. 1,000원의 아침밥을 먹기 위해서는 현금 1,000원을 내고 명부에 학번과 이름을 적습니다. 그날 몇 명이 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배식은 자율로 원하는 만큼 담으면 됩니다. 그래도 편식은 건강에 좋지 않겠죠? 한식판에 모인 오늘의 메뉴들. 학생들은 왜 이른 아침부터 1,000원의 아침밥을 먹으러 오는 걸까요? 1,000원이라 부담이 없기도 하고 메뉴도 맛있게 잘 나와서. 아무래도 아침밥을 먹게 되면 이제 오전에 밥을 먹고 힘이 나서 점심 때도 활동을 잘 할 수 있고 내가 또 활발하게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싸고요. 이 식단에 이 가격이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맛있습니다. 역시 단돈 1,000원이라는 것이 큰 메리트겠죠. 든든한 아침밥을 만들어주시는 여사님들은 언제 출근하실까요? 식구 여기 오면 한 6시 10분? 저는 집이 사천이에요. 집에서 5시 반쯤부터 준비해서 나오고 학교에 한 6시쯤이면 도착하고요. 5시 25분, 20분 이때만 들어와요. 매일 아침마다 출근하시는데 힘든 점은 없으신가요? 별로 힘든 건 없어요. 항상 20여 년 동안 계속 해왔기 때문에. 아침에 학생들이 많이 안 와서 음식을 남겨서 버릴 때가 제일 힘들어요. 버리지 않게 많이 와서 많이들 먹고 가면 좋겠어요. 식구들에게 먹일 그런 마음으로 따뜻하게 준비해 놨으니까 친구들이 많이 와서 먹었으면 좋겠어요. 하고 싶은 말은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거. 이 사업의 목적 자체가 이제 우리 젊은 학생들이 좀 아침밥 먹는 걸 습관화하고 여러 가지로 좀 서로 좋은 걸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지원금들이 학교마다 정해진 금액이 있어요. 우리 학교는 100명을 신청했거든, 아침마다. 근데 100명이 안 먹으면 그 지원금이 줄어들어요. 계속 해야지 학생들한테도 좋은 거잖아요. 이 아침밥이 좀 더 많이 인기가 있어졌으면 좋겠고 저도 학생들이 많이 올 수 있게 맛있게 하려고 노력할 테니까 우리 학교 학생들도 계속 많이 밥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양사님과 여사님들의 정성으로 만들어지는 1,000원의 아침밥. 앞으로도 1,000원의 아침밥이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내일부터 아침밥을 먹으러 가볼까요? 네, 찍을게요.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해요. 네. 직업교육 바로하기 프로그램은 특성화고등학교의 다양한 혜택을 안내함으로써 직업계고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우리 학교는 2023학년도에 원주공업고등학교에서 미래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모바일 전자과, 전기과, 드론 전자과, 뷰티케어과, 컴퓨터 응용기계과, 자동차과, 토목과, 건축과 등 8개 학과 10개 학급으로 한 학년이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은 570여 명, 교직원은 10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일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도제사업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과정평가형 사업을 운영하여 4차 산업에 필요한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우리 중학교 학생들에게 직업기고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 변화된 모습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 아이들에게 정보를 전달해주기 위해서 이번에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리스템은 문막 동아공단에 위치한 회사이고요. 저희 모바일 전자과 도제학교에 12개 정도 넘는 회사 중에 한 곳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직무에 관련된 그 전공이라든지 기초적인 거를 배우고 오다 보니까 습득력도 빠르고 이해도도 빠르고 적응을 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주 중요한 경험을 한 것 같고요. 특성화고등학교 진학에 대해서 많은 정보와 견학을 통해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평상시 특성화고등학교 진학에 관심이 많기는 했지만 자세한 내용들은 사실 잘 알지 못했던 것이 사실인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더 정확하고 디테일한 진학 지도에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